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여의도를 찾아서 첫 출근길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후에는 격전지 한강벨트를 찾아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는 깜짝 떡볶이 회동도 이뤄졌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아침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위원장과 함께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동의 세계관 문제, 바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이해운이 해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해운을 이곳에 보낸 겁니다.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고 마누라의 최고 메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누라. 자, 지난주에 이제 후보 등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에 첫 평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아침 이제 금융 중심지 여의도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격전지 성동구를 찾아서 표심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유세 코스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 김 기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셨듯이 여의도 출근길과 왕십리역 거리, 신당동 떡볶이타운 등 인사에 나섰는데요. 네. 그동안 한 위원장이 주로 중장년층이 모이는 낮 시간대 전통시장에서 좀 유세를 했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이렇게 출근길 인사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어색해 보였을 텐데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의 출근길 인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이렇게 출근길까지 나선 거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 무당층을 마주한 게 사실상 처음인데 바쁜 출근길에 이렇게 중도층을 직접 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중도층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출근길에 보통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네. 보통 후보들이 인사를 하면 명함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네. 이날도 좀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한강벨트 지역들을 택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 위원장은 그제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가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서 우리의 진정성을 피력하자라고 했는데 이 같은 다짐이 좀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선거든 절박한 쪽이 이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판세 분석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를 보면은 TV조선하고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격전지를 찾아가는 격전지를 나름대로 기준을 콕 집어가지고 5곳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어떤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힘을 내야 될 그런 국면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그 소개한 것처럼 어제 여의도역 앞에 가서 아직까지 지금 출근길 인사한 부분도 보면 네. 상당히 수도권의 이제 중도 무당층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읽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예. 것이죠. 근데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뭐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좀 빤하게 이 보이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서 약간은 좀 착시 효과가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구름같이 막 이거 좁은 골목길을 꽉 메우고 있는 이 그 군중들을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구나는 이 나름대로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나르시즘에 본인도 알게 모르게 좀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당히 대표의 일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림빨, 사진빨 잘 나오는 쪽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하는 생각도 있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조금 힘든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차가운 반응이 오는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어제 제가 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장면이 저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와서 피켓팅 시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하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좀 소란이 생기니까 경호인력들이 그러니까 아마 밀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당히 절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잠시 오시라 네. 해놓고 왜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느냐 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산업은행 이전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도 저는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이 여당이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간 부분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치적 스케줄,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상징적으로 출근길 인사를 한번 나가신 건 잘했다. 근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저 아침마다 사실 저는 출근길 인사를 나가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출근길 인사 자체는 저희들도 선거를 하면서 많이 해보지만은 출근하실 때 너무 바쁘세요. 네. 인사 받을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 뛰어가세요, 대다수가. 네. 그리고 후보들이 나와서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린다 정도의 상징이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선거 기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못해요. 네. 근데 본선거 기간이 들어가면 저 출근길에서도 저 분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개 숙이는 것 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께 출근길을 어떻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겁니다.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때까지 선대위원장이 이때까지 재래시장을 갔다라고 해서 그냥 가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민생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책을 꼭 가지고 갔었어요. 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후보들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당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책 홍보를 못하고 있다. 이거 중앙당에만 기대하지 마라.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정책 공부해서 본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홍보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부 신설이나 그리고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여기에 지금 재건축 관계된 것들이나 그 육아휴직 수당이 올라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정책이 없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놨으니 후보들께서 공부하셔서 내 지역에 어떤 걸 맞춤형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거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도들은 인사한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정책이 있을 때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지역에 맞는 정책들 빠르게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하셔서 지지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양당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그 당의 대표들 또는 뭐 당 지도부 뭐 후보들 이런저런 자리에 갔을 때 이제 지지자들이 다가오고 몸이 공중에 뜰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뭐 이 환호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출근길에 저렇게 바쁘게 종종걸음으로 지나친다고 그래서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그 유권자들은 말 없는 가운데 다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분들 마음에 닿는 정책을 누가 더 절박하게 내놓느냐가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씀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어제 이 수도권의 중도 표심 그리고 격전지 공략에 집중했던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또다시 대구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수사 때와 입장이 바뀌었냐 이 기자 질문에 지금의 야당 대표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혹시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있으신 게 있는 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네, 전 변호사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을 왜 찾아가냐, 뭐 이제 뭐 수사로서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네.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뜻으로 저는 저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검찰로서의 한동훈과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네. 검찰로서의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것을 알았냐, 무슨 대가로 받았는지 이걸 인지했냐, 그것만 가지고 판다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이 보수에서 어떤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원로를 찾아가는 거, 처음에 뭐 임명할 때 찾아가고 그다음에 위기 때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원로들은 어떤 중도표를 끌어올 역량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탈표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위기다, 뭐 어떤 위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보수 결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원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보수 원로로서의 그 느낌과 텃밭으로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낸 다음에 보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지 큰 의미를 둘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때 어떤 수사를 받아가지고는 탄핵까지 어떤 그런 비유는 겪기는 했지만은 연금 개혁이라든지 기업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 어떤 이 정책적인 면을 핀셋으로 끌어내가지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과거 어떤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인데 왜 찾아가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성 의장님,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다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것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하는 말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제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무슨 뭐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않을까, 네. 덕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글쎄요, 뭐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이 달라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찾아뵙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네.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야당을 예를 들면서 권력 장악 의도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권력 장악 의도라는 게 저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권력 장악입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은 왜 당연히 제1야당은 권력 그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하셨는데 당연히 권력을 쟁취하는 것,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 권력 장악이라 하면은 단임제를 추구하고 있는 그 한국 대통령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장악 의도가 없죠. 그런 식으로 야당을 굳이 폄훼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나? 제가 보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는 게 뭐 일부 기자나 언론들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예, 제가 그 가그 기자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2월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선고를 해요. 네. 이 구형을 선고한 사람이, 구형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직접 나와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과거 검사로서 했던 이 이야기들과 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신념이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네. 그대로인지 이걸 정말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걸 질문을 아마 지금 뭐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김 대변인님, 이제 차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완전히 정치인이 돼 있는데 당시에 검사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형을 할 때 이 했던 말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검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하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의 판결을 받고 아직 이 실형들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액면대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숱한 범죄 혐의와 지금 법의 판결까지 1심 또는 재심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 가면서 정치판에 나오는 것이 맞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